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강명도TV 자유조선을 시작하겠습니다. 있다고 합니다. 이번 G7에서는 그러나 이 러시아와 중국에 대한 강력한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그 성명을 잠시 보면요. 개발장관회의 공동 성명,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서 첫 번째 우크라이나 사태, 우크라이나를 향한 러시아의 군사력 증강과 공격적 행위를 규탄한다, 수사를 규탄한다 했습니다. 또 외교 소식통을 추구하여 투명한 군사 행위에 관한 국제 약속 준수를 요구한다. 이렇게 뭐 짤막하게 나왔고요. 중국에 대해서는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 등 다양한 이슈와 문제에 관해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즉 동남아에 나라단 개발도상국 나라들에 대한 경제적 압박을 중지하라는 것입니다. 그 경제 정책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다는 이런 성명을 발표한 것입니다. 그러나 중국은 뭐 이런 데 아랑곳하지도 않죠. 이쯤 되는 뭐 경제 제재를 가하겠다는 거나 이런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우려만 표명했고, 러시아에는 강력한 경고를 보낸 G7 외교장관 회의, 그리고 유럽 연합 국가들. 그러나 중국은 오히려 거기에 강력한 반발을 하지만 이 러시아는 강력한 경고를 냈지만 중국 경제 압박 정책에 대해서는 약간의 우려만 표명한 것입니다. 그건 또 왜 그럴까요? 그건 바로 광활한 중국의 수출 시장을 놓고 중국이 물자를 수입하거나 유럽 국가에서 생산한 농산물이나 공산품을 수입하지 않게 된다면 이 유럽 연합 국가들도 타격을 받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중국의 거대한 시장 때문에 유럽 연합도 중국의 눈치를 보는 것 같습니다. 이건 뭐 미국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예인이죠. 젠 20이라는 스텔스 전투기에 자기들이 직접 생산한 자국산 엔진을 장착해서 대량 생산 체제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군비 확장에 지금 엄청난 돈을 투자하면서 열을 내고 있죠. 중국은 2050년도까지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미국뿐만 아니라 그 어떤 나라도 넘볼 수 없는 가장 강력한 군사력 1위를 차지하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막강한 자본을 바탕으로 중국 정부의 모든 외환은 중국 정부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군사 예산이 엄청 퍼부어도 누구 하나 거기에 반대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반대할 야당 둘째치고 뭐 사회 시민 단체도 없을 뿐만 아니라 공산당이 지금 보유하고 있는 약 20조 달러를 모두 군사력에 쏟아부어도 이를 제기할 사람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공산 독재이고 전체주의 국가의 장점이면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국민들은 허리띠를 또 절라매라고 하고, 왜? 미국과 싸워서 우리가 이기려면 허리띠를 절라매야 된다. 우리는 미국보다 앞서야 된다. 이런 논리를 내세운다면 중국 국민들도 아마 허리띠를 절라맨다고 해도 그렇게 할 수 있는 민족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미국을 대적한다고 하는데, 그리고 세계 초일류 국가로 올라서려고 미국을 누르고 초일류 국가가 되겠다고 하는 그런 야망을 가지고 전진하는 중국 공산당을 비판할 중국 사람들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중국은 이 공산국가들, 북한도 그렇지만 공산국가들은 항상 상대적인 상대를 내세우고 그리고 자기 국내 정치를 했던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북한도 미국과 남조선, 미제국주의자들과 남조선 괴뢰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허리띠를 절라매고 핵무기를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또다시 6.25 전쟁과 같은 참화를 겪느냐, 아니면 우리의 주권을 수호하고 우리 조국을 지키느냐는 것은 이 핵무기에 달려있다. 모든 책임을 미국과 한국에 돌리고 있는 것이 바로 북한입니다. 북한도 쪽하면 국내에서 문제가 생기면 바로 군사 긴장을 촉화시키고 모든 국민들의 불만을 다 그쪽으로 돌려버리기 때문입니다. 전쟁이 일어난다는데 누가 김정은에게 맞서고 조선노동당에게 맞설 수가 있겠습니까? 중국도 똑같은 수법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이 중국을 해체시키려고 한다. 미국이 중국 공산당을 와해시키려고 한다는 이런 구호를 내걸고, 중국 공산당은 우리의 적인 미국을 대적해서 우리는 초일류 국가로 가야 된다고 국민들에게 선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막강한 군사력에 돈을 집중 투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중국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에 맞서 대만은 또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대만도 만만치 않은 나라죠. 대만도 정말 이 아시아의 영이로 불릴 정도로 막강한 나라입니다. GNP만 해도 4만 5천 불, 약 5만 불이 고반 도달한 나라가 바로 대만입니다. 인구는 2,300만 밖에 되지 않지만 막강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그리고 대만의 경제력은 대기업은 별로 없다고 하지만 이 강한 중소기업으로 육성해서 중국의 대만의 모든 국민들이 다 중산층 이상의 국민들로 만든 것이 바로 대만입니다. 자, 이런 경제적 바탕을 가지고 지금 대만도 군사력의 모든 것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우리보다 더 많은 미국의 군사 원조를 요청할 뿐만 아니라 군사 무기를 요구하고 나섰고, 이미 미국은 대만에 최첨단 군사 무기들 F-30을 비롯한 모든 35를 비롯한 무기들을 공급하기로 대만과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만에 계속해서 무기를 대주고 있습니다. 무기를 판매하고 있죠. 이러는데 이번 대만 국회에서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중국은 세 가지 문제 때문에, 세 가지의 약점 때문에 함부로 침공할 수 없다. 침공하더라도 우리를 점령할 수 없고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다는 보고서를 냈습니다. 그 첫째가 중국 군인들을, 우리 대만을 점령하자면 미사일 쏘는 것도 미사일도 미사일이지만 대만을 점령하자면 중국 병사들, 군인들이 직접 대만에 들어와야 됩니다. 상륙을 해야 되는데, 대만에 상륙을 하려면 대만이 아주 천연 요새 자연 환경이 천연 요새와 같기 때문에 함부로 접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많은 무력을 중국 본토에서부터 실어 날라야 되는데, 이렇게 되려면 그 수송 능력도 딸린다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것을 다 중국의 이 군함이나 그리고 해군 군사력, 그 수송 능력을 다 평가해서 종합적인 보고서이겠지만, 제가 봐서는 지금 중국이 대만을 침공한다면 수송 능력은 얼마든지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많은 배를 건조하고 있는 나라가 중국이고, 전쟁이 일어난다면 모든 민간 배들을 다 모두 수송선으로, 군사 인원을 나를 수 있는 군용 해군 수송선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배들이 무지막지하게 많기 때문입니다. 물론 대만이 그것을 다 파괴하고 들어오지 못하게 할 수 있는 능력도 갖췄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대만 국방부 보고에서는 수송 능력이 문제가 있다. 그리고 군사 보급 인원뿐만 아니라 군수 물자, 총포탄을 비롯한 무기, 군수 물자가 뒤따라야 되는데 이것도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바로 다중전선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중국은 대만과만 싸우는 것이 아니라 미국을 대적해야 되고 일본을 대적해야 되고, 왜? 대만 해운 문제는 이거는 대만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미국에서 말하는 항행의 자유라는 이 대만을 사수하느냐 못하는가에 따라서 이 해협을 중국이 통치하느냐 아니면 민주주의 국가들도 자유롭게 항행할 수 있는 항행의 자유가 지켜지느냐 못하느냐는 여기에 달려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즉 여기에는 필리핀도 관련돼 있고 말레이시아도 관련돼 있고 베트남도 관련돼 있기 때문에, 또 인도도 관련돼 있습니다. 이런 태평양 연합 국가들이 모두 관련돼 있기 때문에 만에 하나 중국이 이 대만과 남중국해를 대만을 침공해서 장악을 하고, 그리고 남중국해를 중국이 장악하게 된다면 이 태평양 연합 국가들의 무역에도 모든 활동에도 제한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결코 좌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필리핀, 인도네시아, 인도, 베트남, 이런 말레이시아, 호주, 이런 나라들이 비록 중국과는 혼자서 견줄 수 없지만 이런 여러 개의 나라들이 단합을 하게 된다면, 그 중심에 미국과 일본이 있게 된다면 그렇게 쉽게 대만을 침공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침공하더라도 중국은 아주 엄청난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대만도 점령하지 못한다는 것이 바로 대만 국방부 국회에 제출한 보고서의 내용인 것입니다. 대만 14억 인구, 엄청난 대만의 수십 배에 달하는 그 영토를 가진 중국 본토와 자신 있게 우리는 싸우면 자신 있다, 이런 보고서를 낸 대만. 그 자신감은 어디서 나올까요? 단결된 대만 자유를 바라는, 자유와 민주주의를 향유하고 있는
이 대만 인민들의 그 대만 국민들의 단결된 힘에서 나올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지금 국제 정세가 긴장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좀 오종종하니 제가 보면 미국 바이든 대통령 나이가 드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뭐 그래서 그러진 않겠죠. 뭐인가 우왕좌왕하는 모습, 리더십에서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이 중국과 러시아가 지금 강력하게 대만을 침공하고 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겠다고 하는데도 우왕좌왕하는 모습에 미국 국민들과 전 세계 동맹국들이 지금 불안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민주주의 정상회의에 초청받은 대만 장관이 연설을 하는데 여러분도 아시게 뒤에 나온 배경 중국은 빨간색, 대만은 녹색으로 표시했습니다. 하나의 중국이 아니라는 거죠. 중국 공산당 넌 붉은 국가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를 하는 녹색.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다. 이걸 해서 그걸 두 개로 딱 그 대만은 녹색, 중국은 붉은색으로 해서 그 배경에서 연설을 하는데 바로 미국이 그것을 중단시키고 삭제시켜 버렸다고 합니다. 배경은 없고 사람도 얼굴도 나타나지 않고 목소리만 나오는 연설을 이번 화상 정상회의 때 나오게 했다고 합니다. 바로 미국이 그랬죠. 이 분란이 일어나고 반발이 일어나고 이 전 세계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에서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항의하자 실수로 했다고 말을 옳버버리는 미국. 이 초일류 국가 미국이 맞는지 트럼프 대통령이었다면 전 대통령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대비가 되는 것입니다. 아마 미국의 눈치를 안 봤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의 눈치를 이렇게 볼 바에야 민주주의 국가 정상회의를 왜 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강력한 힘을 바탕으로, 강력한 동맹을 바탕으로, 그리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이 신념이면 거기에 따르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이 엄청날 텐데 이렇게 우왕좌왕하게 되면 유로존에서처럼 유럽연합 군대를 창설하는 나라들도 생겨나고 미국을 더 이상 의지하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미국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거죠. 물론 미국이 왜 이렇게 됐는지는 딱 이 제목을 보면 왜 그렇게 했는지 나타납니다. 중국, 빨간색, 대만, 녹색 지도에 화들짝 놀란 미국. 뭘 이렇게 화들짝 놀라기까지 하는지 중국이 그렇게도 두려울까요? 중국의 눈치를 볼까요?